자, 2022년 8월에 치러진 이투수 모의고사 수원수투 사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9번 문제인데요.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곡선에 보면 말이야, 이게 우함수거든. 얘도 절대값이기 때문에 우함수고 상수함도 우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함수는 그냥 우함수예요. 그래서 Y축을 경계로 해서 Y축보다 오른쪽에 해당되는 넓이하고 왼쪽의 넓이 똑같을 거다 이거지. 그럼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3x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죠. 3을 끄집어내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자, 이 말은 이 그래프가 생긴 것이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모양이다 이건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0에서 2까지 둘러싸인 넓이랑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둘러싸인 넓이가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 한쪽만 구하면 되는 거야. 한쪽만. 그럼 얘를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지 뭐. 0부터 2까지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을 정적분한 다음에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요. 자, 이 계산해 보시면 1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넓이 10이고 왼쪽 부분 넓이도 10이고 두 개 합치면 넓이가 20이 되겠죠. 자, 10번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S의 위치가 사차함수입니다. 위치가. 그럼 항상 이제 속도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음의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속도가 음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속도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이 함수의 속도식은 어떻게 됩니까? 미분을 하면 되잖아요. 미분을 하면 t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5에 t제곱에 더하기 12t 플러스 k가 나오죠. 자, 이 녀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알기 위해서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뭐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겠지만서도,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3t 제곱에 마이너스 15t 더하기 12가 나오죠. 3을 끄집어내고 인수분해를 하면 t-1, t-4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이 말은요, 가로축이 t축인데 1일 때 극대를 갖고 그 다음에 4일 때 극소를 갖는, 그치? 그런 3차 함수다 이거지. 그러면 t의 값이 1일 때, 그 다음에 4일 때 극대 극소를 갖는 그래프 모양이니까 대충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 모양이 나와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4일 때가 최소일 거고,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은 나머지 점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즉 v의 4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자, v의 4의 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4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5 곱하기 4의 제곱에 더하기 12 곱하기 4 플러스 k인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부동식을 풀어보면 k는 8 이상이 나옵니다. 자, 그때 x2의 최소값이니까요, x2면은 처음 주어진 이 식에다 2를 대입을 하는 거죠. 자, 집어넣어보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더라 이게? 8 더하기 2k든가요? 뭐 이럴 겁니다 아마.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이니까 k가 8일 때 최소가 되겠죠. 24가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11번 A에는 등차 수열이고 B에는 n항부터 n 더하기 5항까지 합이 bn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B1은 뭡니까? B1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6까지 합이에요. B2는요, A2 더하기 A3 더하기 이렇게 해서 A7까지 합이죠. 자, 그러면 AN이 지금 등차 수열이면 BN은 무슨 수열이 되니? BN도 당연히 등차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 서로 빼보면요, 이 차이가 찌잖아요. 공차, 이것도 공차, 6D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 다음 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BN도 지금 등차 수열이 되는데, 현재 지금 A5랑 B5랑 똑같고 B1이 마이너스 36이다. 이 두 개의 조건이 있으니까 얘네 둘이를 이용을 해보자고요. 자, 우선 B1은 방금 전에 적어놓은 이놈이죠. 이 값이 마이너스 36이다. 얘가 지금 AN의 등차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더한 합이랑 2항, 5항 더함 하여 3, 4항 더함과 똑같습니다. 그럼 A1과 A6의 합이 마이너스 10이구나 라고 하는 식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5면은 여기다 5를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A5부터 A6, A7 쭉 해서 A에 10까지 합이죠. 이 합인데 이 합이 지금 A5랑 똑같습니다.
그럼 A5항, A5항 없어지고 남는 게 6, 7, 8, 9, 10의 합이 0이다 이거야. 그럼 A8이 0이다 이 얘기인 거지. 자, 이제 AN의 공차를 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덟 번째 항이 0이니까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2D가 되는 거죠. 얘는요, 마이너스 7D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두 개 서로 더해주면 마이너스 9D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D는 얼마다? 3분의 4다. 이게 AN의 공차입니다.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여덟 번째 항 0이고 공차가 3분의 4니까 3분의 4에 n-8이다 이렇게 적으면은 이게 AN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이제 BN을 구해봅시다. 자, BN은 시그마에서 K가 n부터 n 더하기 5까지 이거 더하는 건데, 자, 이것도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게 AN 더하기 A, N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쭉 해서 A에 N 더하기 5까지 합이잖아요. 어차피 AN이 등차기 때문에 초항과 끝항을 더한 것의 3배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3 곱하기 AN, 아까 이게 AN이죠. A에 N 플러스 5는 뭡니까 그럼? 여기다 N 플러스 5를 넣는 거니까 3분의 4에 N-3이 되죠. 그럼 요 두 녀석을 더한 녀석을 3배 해주면 된다 이거야. 이 둘이 더해주면 3분의 4에 2N-11이 됩니다. 자, 이 값이 바로 BN입니다. BN. 그럼 이 BN이 200보다 크고 싶어요니까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고, 2N-11이 50보다 크고 싶어요. 11 넘어가면은 61보다 크고 싶어요. N은 30.5보다 크고 싶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31 이렇게 되겠군요. 12번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인데, 자, AB 길이가 루트 15고 이 각에 해당되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9분의 루트 21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아니까 이 AC 길이부터 먼저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사인 세타는 9분의 루트 60, 즉 2루트 15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AC 길이는 2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거잖아요. 지금 반지름 길이가 3이니까 6 곱하기 9분의 2루트 15가 됩니다. 3 하나 약분 치면은 3분의 4루트 15가 AC 길이가 되는 거죠. 숫자가 점점 더러워지는군요.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각의 사인 값은 알고 있으니까 이변 길이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변 길이 구하려면 또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약간 좀 기분이 좀 안 좋긴 합니다. 네,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은 이 값을 제곱한 녀석이 루트 15의 제곱에다가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루트 15 곱하기 코사인 세타 9분의 루트 21 뭐 이건데 숫자가 참 거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 계산은 그냥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니 하면 루트 3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35입니다. 약간 좀 찝찝하네요. 자, 아무튼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이웃한 두변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아까 사인 세타가 얼마였었니? 9분의 2 루트 15였죠. 이것들을 우르르 곱해주면은 답이 3분의 5 루트 3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근데 좀 그랬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3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뭐 복잡하게 생겼는데 다행스럽게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행입니다. 자, x가 a일 때 좌극한하고 우극한의 값이 t 빼기해서 이 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은 항등식이다 이 얘기야. 똑같다 이거지 두 개가.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 이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좌극한 우극한의 값이 같은 경우가 있고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 1하고 이런 경우만 지금 다른 점이긴 하죠. 그래서 이놈은 문제를 나눌 때 경우를 지금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게 좌극한이고 얘가 우극한인데, 첫 번째 경우는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같은 경우예요. 둘 다 이제 알파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저 등식은 t-알파의 제곱이랑 t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1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럼 전개를 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2알파 t 더하기 알파 제곱이니까 이게 성립하려면 알파 제곱은 무조건 1이 돼야 됩니다. 즉 알파의 값은 1이거나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알파가 1인 경우와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경우로 또 나눠질 텐데, 자, 알파가 만약 1이면 이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럼 b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이 경우는 b가 2가 되는 경우고요. 자, 알파가 1인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의 값이 둘 다 1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y 이퀄 1직선을 경계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점, 좌극한 우극한 둘 다 1 맞죠? 근데 여기는 지금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쭉쭉쭉 가다 보면 여기가 또 좌극한 우극한이 1이 되는 점이군요.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거나 4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면은 좌극한 우극한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경우인데, 이 점은 좌우극한이 다르니까 안 되고 이 점이 가능합니다. 이 점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a가 2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an하고 bn의 곱하기 합이니까 이렇게 둘이 곱하면 6 나오고,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8 나오고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4가 나오죠. 아무튼 이 첫 번째 경우 좌우극한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값이 3개의 순서상이 나오게 돼요. 자, 두 번째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 경우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른 경우입니다. 좌극한은 알파고 우극한은 알파타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값이 다를 때죠. 그럴 수 있는 점은 이 점밖에 없습니다. 이 점하고 이 점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가능한 a는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1밖에 없는데, 자, 마이너스 1인 경우라면은 좌극한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우극한은 얼만데? 1이죠. 자, a가 1인 경우라면 그때는 좌극한이 얼마입니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우극한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아까 저 측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t 더하기 1과 t 마이너스 1의 곱인데,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요 녀석이 t제곱 더하기 bt 더하기 1이 될 수가 없어요. 상수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럼 이 경우라면 t 더하기 2분의 1과 t 더하기 2의 곱이고, 얘네 곱하면 t제곱에 더하기 2분의 5t 더하기 1이 되어서 이 녀석이 b가 되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a가 1일 때는 b가 2분의 5가 하나의 순수상에 나와서 이 둘을 곱한 값은 2분의 5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a 곱하기 b의 값은 6, 마이너스 8, 4, 2분의 5 이렇게 네 가지가 되고요. 얘네들을 다 더하시오거든요. 더하면 2 더하기 2분의 5니까 2분의 9가 나옵니까? 그런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엠에 대해서 이 직선과 이 직선 두 개짜리죠, 그죠? 만나는 점의 개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얘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놈은 정확하니까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y는 x가 마이너스 10보다 오른쪽에는 뭡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이죠. x가 마이너스 10보다 왼쪽에는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120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녀석은 x 이꼴 마이너스 10을 경계로 해서 마이너스 10보다 오른쪽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생기면 직선이 나오고요. 이 점 좌표는 10일 거고요. 이거보다 더 왼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에요. 이렇게 생긴, 얘가 지금 현재 이 곡선, 이 직선에 직선 두 개짜리 그래프인데 이 점 높이는 뭐 이 거고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쭉쭉쭉 가서 이제 x축하고 만날 수 있는 점이 원래 이제 이놈의 x축하고 만난 점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인 건데, 지금 k의 값은 이 점 아니고 이 점도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럴 때 다음 부분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k가 10보다 큰 경우인데, 자, k가 10보다 큰 경우면은 여기 어딘가 k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FM은 지금 만나는 교점의 개수고, 그러면 항상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직선하고 기울기가 같을 때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을 딱 그려보면은 이쪽 아래쪽에서 만나죠. 이때는 FM이 1입니다. F-3이 1인 거죠, 사실은. 자, 그리고 요 녀석하고 기울기가 똑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일 때잖아요. 이런 경우도 역시 만나는 교점이 한 개입니다. 그래서 F-1도 1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중간에 어중간하게 이렇게 그려지면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여기 위에도 만나고 이 아래쪽에도 만나고 이럴 때는 FM이 2가 되겠죠.
아무튼 기울기가 굉장히 작아도 1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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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하다가 1개. 그 다음에 기울기가 커져도 계속해서 1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FM의 값은 항상 1 이상입니다. 그럼 기억은 참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10이면 이라고 했죠. 자, K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은 아까 이 그림에서 X절편에 해당되는 이 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Y 그래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녀석과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녀석 이렇게 두 개였는데 이 점을 항상 통과하는 직선이고 이 녀석이 불연속이 발생하고 싶어요 이건데 자 항상 기준은 뭡니까? 기울기가 같을 때예요 이거랑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3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을 쫙 그리면은 이때는 만나는 교점이 없습니다. 0개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려도 만나는 교점이 없습니다. 이 경우도 0개입니다. 자,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은 하나가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울기가 점점 커져서 이 순간에 0이 되고요.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면 0개죠. 0개 하다가 이때까지도 0개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면 그때부터 1개가 됩니다. 더 커지고 해도 계속해서 1개인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불연속은 마이너스 3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두 번 불연속이 나오니까 불연속이 되는 실수의 개수는 2개다. 맞습니다. 니은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귿이 이놈이 좀 어려운데 불연속이 되는 점이 3개가 나오고 싶어요. 보통 3개가. 조금 전에 이제 마이너스 10일 때는 불연속이 2개였고 아까 K가 10보다 큰 경우도 불연속이 2개였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핵심 포인트가 K의 값이 여기 마이너스 10보다 더 큰 경우면은 불연속 2개였고요. K가 마이너스 10인 경우도 불연속 2개였고요. 자, 마이너스 10보다 더 왼쪽에가 K가 있으면은 기울기가 겁나 작으면은 실근이 1개일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만날 테니까. 이 직선하고 기울기 똑같은 마이너스 3일 때 불연속 나오고 이놈하고 기울기 똑같은 마이너스 1일 때도 불연속이 나오고 그 외에는 불연속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지금 불연속은 2개입니다. 그럼 결국 K의 값이 어느 범위에 들어가 줘야 되느냐 하면은 아까 이 직선이 쭉 가서 X축하고 만날 수 있는 점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었는데 K가 마이너스 3분의 10과 10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이 사이에. 이 범위에 K가 들어가 주면요. 자, 직선이 요 녀석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당연히 실근의 교차 1개입니다. 이때 당연히 불연속 나올 거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불연속 나오죠. 그죠? 이거 말고 추가로 언제 불연속이 나오냐면 이 첨점을 통과하는 순간이에요. 첨점을 통과할 때. 이때 불연속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가 알파1인데 알파1은 마이너스 3이고 이때의 기울기가 알파3인데 알파3은 마이너스 1이 분명하죠.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 알파2가 지금 뭐냐 이건데 요 첨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20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X절편에 해당되는 게 K,0이잖아요.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아질 때입니다. 당연히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0과 10 사이에 존재할 때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알파1은 마이너스 3, 알파3은 마이너스 1이고 알파2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니까 분모는 K 더하기 10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3개가 나오는 경우인데 이 3개의 곱이 될 수 있는 정수입니다. 정수. 그럼 얘네 셋을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알파1, 알파2, 알파3을 곱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K 더하기 10분의 60, 마이너스 60이 나오죠. 자, 이 값이 정수가 되고 싶어요. 근데 K는 이 범위입니다. 자, 이것은 뭐 가로축을 K축으로 잡고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유리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분자 부분이 음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이쪽은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그림이 분명하고요. K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10에서 10까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일 때 요 사이 값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3분의 10일 때가 최소죠. 그럼 이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0을 대입을 합니다.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9가 나오지. 10일 때가 최대고 이 자리에 10을 대입을 하면은 그때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까 이 분수식의 값은 마이너스 9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이 범위에 들어간 정수는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7 쭉쭉쭉 해서 마이너스 4까지 몇 개가 나오는 5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질문 내용이 5개냐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참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15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에서 n항까지 합이 24가 되는 n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a1의 절대값은 3이 하면서 a3은 3이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기 때문에 3항이 결정 나버리면 그 뒤에 4항부터 쭉 뒤쪽은 그냥 자동으로 다 돼버립니다. 나열을 한번 해보죠. a3이 3이고 그럼 a4는요? 이 조건을 만족할 거 아니야, 그지? 3 빼기 2가 되어서 1이 될 거고 a5는 역시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럼 a6은요? 마이너스 1이 앞에 항이 마이너스니까 이 범위죠. 그럼 1 빼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됩니다. 또 그럼 a7은 또 1이고 a8은 또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쭉 가는 주기성이 있는 주기술이 돼버려요. 그래서 3항 이후부터는 그냥 주기술인데 그럼 그 앞에 항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녀석들은 보통 역순으로 이제 나열을 하려면은 AN이 1보다 작을 때는 얘네 둘이 서로 이제 위치를 바꿔가지고 2분의 1 빼기 AN 더하기 1. 그 다음에 A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N 더하기 1 플러스 2.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럼 아까 A3이 3이었으니까 A3이 3이었으니까 A2의 값은요. 3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2분의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 범위 만족하니까 오케이 되죠. 자, 이 경우라면은 2를 더해서 5가 됩니다. 그럼 이 범위 만족하니까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1의 값은요. 다시 또 이렇게 분산이 되겠지?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주면은 1이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1보다 작다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주면은 1이 됩니다. 이것은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됩니다. 이 순서상이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A2가 5인 경우면은 여기에 5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 녀석은 괜찮습니다. 1보다 작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5가 들어가서 7이 돼버리면은 처음의 조건에서 이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러면 가능한 첫째 항하고 둘째 항의 조합은 1-1이거나 마이너스 2, 5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자, 이제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의 값이 1, 2, 3 이렇게 나가는 상황인데 첫 번째 경우 a1이 마이너스 1이고 a2가 마이너스 1인 경우라면은 자, 3항 이후부터는 아까 뭐였습니까? 3, 1,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수열이었죠. 그러면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24가 되고 싶어요 인데 일단 둘째 항까지 합이 그냥 0입니다. 0. 이게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더해서 이제 24가 되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주기 수열이니까 주기 단위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3개 묶으면 3이 나옵니다. 그럼 5항까지 합이 3이니까 6, 7, 8항까지 합은 6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또 3이니까. 그럼 24가 되려면 이게 몇 덩이를 더해주면 돼? 8덩이를 더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뒤로 쭉쭉쭉 가서 8번째 해당되는 주기의 마지막 항이 24항, 25항, 26항인데 여기도 3, 1, 마이너스 1이란 거죠. 그럼 이 덩어리가 지금 8덩이를 주르르 더해주면은 합이 24가 되니까 당연히 26은 괜찮고요. 자, 그리고 이 바로 앞에 24항까지 합이면 역시 이거 두 개 없어져서 역시 24가 나오는 거죠. 25는 안 됩니다. 25가 돼버리면 합이 25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커져 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A1이 1이고 A2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n의 값은 24하고 26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1이 마이너스 2고 A2가 5인 경우죠. 두 번째 경우는 A1이 마이너스 2고 A2가 5인 경우인데 자, 이 경우는 이 둘의 합이 3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5항까지 합도 또 3이기 때문에 전체 합이 24가 되려면은 요 놈보다 한 칸 앞쪽에 해당되는 n의 값이 1항, 2항, 3, 4, 5인데요. 요 놈보다 한 칸 앞이 뭐였습니까? 21, 22, 23까지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가주면은 수열이 3, 마이너스 1, 1이라서 이거 다 더해주면 딱 3이 8번 더해져서 24가 나옵니다. 그래서 23항까지 합은 당연히 되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21항까지 합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n의 값은 21, 23하고 24, 26하고 이렇게 4개가 가능하죠. 자, 이들을 다 더한 합입니다.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94가 납니까? 94?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fx는 마이너스 6,0이 변곡점인 3차 함수고 gx는 마이너스 6이 대칭 축인 2차 함수인데 0을 경계로 해서 왼쪽은 3차 함수, 오른쪽은 2차 함수고 미분 가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a, b 미지수 2개, 식도 2개니까 0일 때 미분 가능하려면 함수값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0 넣었을 때 값이랑 미분해서 0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풀어보시면 a하고 b의 값이 순서상이 2개가 나와요. 자, a가 3일 때 그때는 b가 마이너스 36이 나오고요. a가 마이너스 3이 가능하고 그때는 b의 값이 3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그래프는요. fx가 아까 어떤 함수였니? 최고차의 수가 a분의 1이고 마이너스 6,0에서 변곡점을 갖는 그래프지. 이렇게 생겨먹은 3차 함수 그래프로서 꿈틀하고 최고차의 수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2차 함수로 갈아타겠다 이거지. 이런 그림이 지금 h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그래프라면, 이 경우라면 최고차의 수가 음수로 바뀌니까요. 생긴 건 비슷한데 아래가 뒤집힙니다. 그럼 마이너스 6,0인 점에서 이렇게 꿈틀하고 내려가서 여기 어디선가 이렇게 2차 함수로 갈아타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 조건이죠, 요거. HH알파가 알파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HX의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 방식 복잡하게 풀 거 없이요. 그 양변에 역함수 때려버려요, 그냥. H 역함수 때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H알파가 H 역함수 알파랑 똑같다가 돼버리고요. H알파랑 H 역함수 알파가 역함수가 서로 만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증가하는 경우는 y = x 직선하고 만나는 경우 말고는 없죠. 그래서 y = x 직선하고 만나는 이 점 말고는 알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알파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에서는 hx랑 h 역함수가 만나는 점은 역시 y = x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에 해당되는 이 점 좌표가 되어주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구나 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36이고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고 a분의 b의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럼 h의 마이너스 12를 구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2면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h의 마이너스 12는 f의 마이너스 10이랑 똑같고요. 자, 아까 fx가 이놈이었죠.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1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의 세제곱입니다. 얼마 나와요? 72입니까 이거? 72. 그럼 72하고 마이너스 3하고 둘을 서로 더하세요. 그럼 답이 69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21번. 자, 양수 a하고 b는 0과 2 사이의 상수고 c가 어떤 상수인데 0부터 2까지 정의된 함수가 사인 그래프입니다. x 앞에 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주기가 2입니다. 근데 지금 정의역도 0부터 2까지라서 한 주기만 그려진다가 되는 거죠. 자, 한 주기만 그려지는 그래프인데 이 녀석이 y = 5 직선하고도 한 점에서만 만나고 마이너스 3하고도 한 점에서만 만나고 그 다음에 AB의 기울기가 양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적당히 이제 어떤 그림인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y = 5 직선이 있고요. y = 마이너스 3 직선이 있으면 y = 5 직선하고 만난 점은 A이고 그 다음에 y = 마이너스 3하고 만난 점은 B가 돼야 되는데 AB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것은 A가 오른쪽에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한 주기만 그려져야 돼. 그러면 대충 그래프가 말이지 요렇게 가다가 극소 찍고 요렇게 가다가 극대 찍고 어디선가 스톱하는 대략 이렇게 생겨 먹으면 딱 맞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fx의 그래프는 y꼴 3직선하고는 또 세점에서 만나요 라고 했으니까 이 구간의 양 끝점에 해당되는 이 두 녀석의 높이가 3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높이가. 그럼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지잖아.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0인 거고 이 점의 x좌표가 2가 되면은 주어진 정의역에서 딱 맞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지금 y가 5가 최대고 마이너스 3이 최소니까 진폭이 지금 얼마냐면 진폭이 4입니다. 4.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4니까 a가 4가 되는 건 확실하고요. 그러면 이 축이 얼마가 되는 축이 지금 c인데 c는 1이죠. 그래서 이 fx는 4 곱하기 사인의 파이 곱하기 x-b 플러스 c1이다. 여기까지는 뭐 확실합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림의 모양이 이런 그림이 나오주려면 어떡합니까? 이건데 0일 때 함수값이 3이잖아요. 그럼 이제 f0가 3이다 이거지. 그럼 f0면 여기다 이제 0을 대입을 할 건데 4 곱하기 사인의 마이너스 b파이의 플러스 1인데 이게 3이다. 그럼 마이너스 1 넘어가면 2 되고 사인의 b파이의 값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b파이는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6분의 7파이이거나 또는 6분의 11파이거나 그지? 그럼 b의 값은 6분의 7이거나 혹은 6분의 11이면 되는데 자, 지금 그림처럼 그려지면은 원래 fx 그래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지금 x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 시킨 거잖아요. 이게 없을 때는 이제 0,c에서 출발할 텐데 얘가 지금 x방향으로 평이동 한 거니까 요 점이 지금 처음에 이제 0,c에 해당되는 점이었는데 요 놈의 위치가 지금 6분의 7이다 이거거든. b의 값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럼 전체 주기가 2니까 여기가 6분의 1이고 그럼 여기가 0이고 하면 그림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b가 만약에 6분의 11이 돼버리면 이 점 좌표가 6분의 11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6분의 11이면은 실제 그림은 여기까지밖에 안 그려지니까 이 곡선하고 이 왼쪽 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그래야 여기가 6분의 10이 되거든. 그럼 A점이 B점보다 더 왼쪽에 올라가기 때문에 기울기가 음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B는 6분의 7이 확실하고요. 질문하는 내용은 12 곱하기 ABC니까 아까 A는 4였고 B는 6분의 7이고 C는 1이었습니다. 자, 얘네들을 다 곱해주면은 56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수투 마지막 22번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정의된 연소감수 fx가 있고요. 미분 가능하고요. 자, fx의 절대값이 4 이하면 그때는 미분 계수가 4 또는 마이너스 4다. 그러니까 직선이란 얘기죠. 4보다 더 크거나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때는 도함수가 1차 함수니까 원함수는 2차 함수입니다. 근데 둘 다 2차 함수는 맞는데 이 녀석의 경우는 fx가 최고차항 횟수가 2분의 a이면서 대칭축이 1인 그런 2차 함수고요. 이 녀석의 경우는 최고차항 횟수가 a이면서 대칭축이 역시 1인 그런 2차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최대값이 존재하고 최대값은 4보다 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이제 그림을 이제 볼 건데 y= 4직선하고 y= 마이너스 4직선을 경계로 해서 이 사이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기울기가 4 또는 마이너스 4니까 기울기가 4인 직선이거나 아니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4보다 더 위에 있는 이 동네나 혹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이 동네일 때는 그때는 최고차항 횟수가 2분의 a 또는 a인 2차 함수라는 얘기인데요. 분명히 지금 a가 만약에 양수면 최대값이 존재하면서 그 값이 4보다 크다니까 여기 위에 어딘가 최대값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가 최고차항 횟수가 양수인 2차 함수를 그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은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안 되고요. 위로 볼록이면서 a가 음수가 되어서 대략 이제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0이 이제 어디냐 이건데 여기가 지금 x좌표가 1인 점이 대칭축이 확실하니까 0은 이 왼쪽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y축이 여기쯤 어딘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일 거고 y축이 이렇게 지나가 주면은 x축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x좌표가 0이 되는 이 점에 해당되는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실제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그래프는 이 부분만 그려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y축하고 y = 4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이 존재할 터이니까 그때부터는 기울기가 4인 직선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쭉 가다 보면 여기 또 이제 y = -4하고 만나는 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또 2차 함수로 갈아타면서 2차 함수가 미분 가능한 2차 함수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얘가 얘보다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더 큽니다. 더 홀쭉하고 더 펑퍼짐하다는 거죠. 둘 다 대칭축은 1이고요.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이 2차 함수가 이 녀석이 되어줘야 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이 2차 함수는 상대적으로 좀 펑퍼짐한 이런 2차 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야 된단 말이야. 이 녀석이 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버리면은 이걸 쭉 연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테기 때문에 이쪽에서 직선하고 만나면서 미분 가능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요. 위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얘고 아래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이 녀석인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 녀석이 y = 4직선하고 만나는 이 점 좌표, x좌표가 될 거고, 얘가 지금 직선의 기울기가 4인데 y좌표가 지금 4에서 -4까지 변하니까 여기 x좌표는 k-2가 분명하죠. 자, 그러면 미분 가능이므로 이 곡선의 도함수인 여기에다가 k를 대입했을 때 값은 4가 나와야 되고요. 이 녀석의 도함수인 이 녀석에다가 k-1을 집어넣으면 그것도 4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넣어봅시다. 이 식에다가 k를 대입하면 2a에 k-1이 4가 돼야 되고요. 이 식에다가 k-2를 집어넣으면 a에 k-3인데 이것도 4가 돼야 됩니다. 미지수 2개고 식 2개니까 연립하면 풀리겠죠. 나누기 해버리는 게 제일 간단해 보이네요. 나눠보내면 a에 없어지고 1 되고요. 그럼 2k-2가 k-3이니까 k의 값은 얼마니 하면 -1이 나오죠. k가 -1이면 여기다 -1을 집어넣을 때 a의 값은 a도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1,4고요. 이 점의 좌표는 -3,-4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이제 적분한 함수 이 곡선. 이 곡선은 a가 지금 -1이고요. -1,4를 지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1 집어넣으면 값이 4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C2가 얼마니? C2가 8입니다. 8.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곡선은 -x-1의 제곱 더하기 8인 곡선이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x에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7이 나오죠. 그래서 최대값은 7이고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그림이 되고, 이쪽은 사실 안 그려집니다. 이쪽은 안 그려져요. 자, 질문 내용을 보시면 질문 내용은 a 곱하기 f의 -m인데 a는 이미 -1인 거 알았고요. f의 -m이니까 m이 아까 7이었잖아요. 그러면 f의 -7을 구하라. 그럼 x좌표가 -7일 때 그때 함수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2차 함수에다가 -7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아래쪽 2차 함수는 아까 요 녀석의 적분 함수였으니까요. 전칙을 적분을 하면은 2분의 a에 a가 -1이었죠. 그죠? x-1의 제곱 더하기 c1 이런 꼴이었는데 이 녀석이 -3,-4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에 -3을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6 해서 -8 더하기 c1이 -4가 되니까 이 c1은 얼마니? c1은 4가 되나요? 4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fx인데 f의 -m, 즉 f의 -7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7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1 곱하기 64 더하기 4입니다. 그러면 -32 더하기 4니까 -28이 나오는군요. 자, 이 값이 요 놈입니다. 그럼 이 놈하고 마이너스라고 두 개 서로 곱하지 오니까 최종적인 답은 28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